진도를 잘 맞춰. 아 근데 몇 번이 있는 거지 저희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선생님 A반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 시험 범위는 작도까지 합동까지만 나옵니다. 네, 그럼 저희 좀 쳐도 될 것 같은데. 뭘 쉽니까? 앞서 나가야 되는 우리는 여기 위에 여기 상에서 빠져 가야 돼. 저는 여기 있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저번에 봤던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모집했던 테스트의 3년 3반의 정수대로 알려줄게요. 저기는 이게 공통 테스트는 아니었어도 1등 몇 개예요? 거기는 이제 1등이 이거 아닌데 그거야 19점. 네? 내가 10점이잖아요. 나머지 틀린 분명히 있어. 시간 나머지. 아마 저기 잘하는 친구가 아마 어렵게 나올 거. 160, 98, 17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멀어서. 물론 거기도 가장 못하는 친구는 10개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 반을 앞서가는 게 우리 목표는 누군지 저기야. 여기 아닌가? 이쪽인가? 이쪽일걸요. 이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 좀 더 이쪽에 올라가. 좀더 이쪽일 거예요. 더 이쪽. 간 다음에 올라갔다. 간 다음에 저쪽이라고? 더 이쪽일 거예요. 여러분 뭐 했죠? 아직도 안 맞는 거 아니야? 2반. 자, 저희는 저기가 여기는 아니지. 라이벌입니다. 예. 자, 얘들아 가보자. 자, 얘들아 88쪽으로 할게. 자, 오늘 진도는 이제 평면도형입니다. 자, 작도와 합동은 이제 컴퍼스 필요 없어요. 눈곱 문자? 필요 없어. 자, 이제부터 우리는 처음에 기본 도형 배웠죠. 점선면 이런 거. 얘들아, 그럼 점선면이 모여서 이제부터 평면을 이룰 건데, 자, 평면에서 그릴 수 있는 도형, 평면 도형에서 첫 번째 정의.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각형인 걸 배울 거예요. 세 글자, 다각형. 자, 괜찮니? 핸드폰 좀 꺼주면 안 돼. 자, 얘들아, 평면 도형은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얘들아, 평면 도형은 우리가 이런 한 면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다 평면 도형인데,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평면 도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거야. 바로 직선적인 놈이랑 곡선적인 놈. 근데 곡선적인 건 뒤에 나와요. 원과 부채꼴이라는 주제 있거든요. 지금은 자, 뾰족한 거, 뾰족한 거. 다각형부터 배울 거예요. 자, 다각형은 뭐냐면 평면 도형의 한 종류인데 첫 번째 이거야. 정의, 뜻이 그냥 참 단순해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이 한자죠. 마늘, 다, 각도, 각, 형태, 모양.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이제부터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 끊자. 여러 개여야 되고요. 둘러싸기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개여야 되고 둘러싼다. 이 말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자 여기서 말은 여러 가지인 거야. 자, 만약에 얘들아, 내가 이 칠판에다가 선을 두 개만 그리면, 얘들아, 선을 두 개 정도만 그리면 얘는 열려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열려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둘러싸인다는 건 그냥 잘 닫혀있는. 그러니까 둘러쌌다는 게 우리가 둘러싸면은 이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닫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찍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형인 거야. 왜? 선 여러 개 있고요. 선분 4개. 그리고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를 바깥쪽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이거는 평면에다가 그렸고 선이 여러 개인 닫혀있는 도형, 둘러싸인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각형이에요. 괜찮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둘러쌌다는 건 닫혀있다는 뜻이고, 기사님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혀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선분은 바로 최소 3개일 거예요. 왜냐면 얘들아 생각해봐봐. 너희 선 2개로 닫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신의 영역에 오신 건데, 아니 선 2개만 그리면 선분이면 이거는 다각형이 아닙니다. 둘러쌀 수가 없잖아. 열려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되려면 최소한 여러 가지라는 그 여러 개의 개수는 최소 3개. 예를 들어 땅 삼각형 이런 선 3개짜리 또는 땅 5쪽 안쪽 오각형 이런 식으로 다각형은 선이 여러 개 있으면서 닫혀 있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믿었습니까?
자, 근데 이건 안 돼요. 평면에다가 그리했거든. 근데 이거는 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얘는 또 다각형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자.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닫혀있는 모양이면서 직선적으로, 선분이니까 직선이겠죠? 직선이요. 그래서 특징은 주로 뾰족한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뾰족한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그럼 이제 다각형의 뜻은 알겠고 각각의 용어들부터 배워보자. 자, 내가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 오각형을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때 우리 이제부터 첫 번째 그 다각형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말할 거야. 첫 번째 꼭지점. 자, 꼭지점이라는 건, 자, 이제부터 약속이 뭐냐면 쌤 여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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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점들을 점으로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꼭지점이라는 건 이렇게 약속할 거야. 선이 여러 개 있으니까 선과 선이 만날 때마다 흔히 말하는 괜찮나요? 변을 먼저 했어야 됐나? 두 변이 만나는 곳들을 다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두 번째, 뭐 변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변이 뭔데? 변은 그냥 선분이에요. 끝과 끝이 있는 요 각각의 변을 선분. 선분은 변이다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지? 자, 이 도형에 점들과 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각 꼭지점마다 한 꼭지점마다 요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 안과 밖이 있을 때 꼭지점의 안쪽에 벌어진 정도, 요 각을 이제부터 꼭지점의 내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한자야. 각 앞에 한 글자가 붙었어. 한자로 안내. 그치? 안내 알죠? 내부랑 외부할 때 그 내야.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각, 내각이라고 부르고 걔는 한 꼭지점에서 당이야. 한 꼭지점 당, 그 선분 안쪽에 노인각. 잘 번역되나요? 각과 안쪽에 노인각을 내각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 오각형 같은 경우는 내각이 몇 개야? 한 꼭지점, 한 꼭지점, 한 꼭지점 다섯 개나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내각을 다섯 개를 관찰할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바로 외의 반대말. 외입니다. 외각. 자, 외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참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자, 내부는 이 안쪽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한 꼭지점당 그 둘러싸인 변을 충분히 연장하면, 다시 한번, 그 선분과 선분을 충분히 길게 연장하면 우리는 이 내각의 바깥으로, 이 바깥이잖아. 바깥쪽에 튀어나간 각을 우리들부터는 외각이라고 불러요. 외각. 쌤, 이것도 외각인가요? 이건 외각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막꼭지각이라서 막꼭지각에 이름이 있으니까 굳이 외각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예요. 바로 내각의 친구 외각이에요. 이렇습니까? 뜻이 뭔데? 변들을 연장했을 때 생기는 바깥의 노인각을 두 개씩 외각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두 개인 거고요. 여기도 외곽에서 여기도 외곽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외곽 두 개인데 막꼭지 각이라서 각도 똑같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곽은 두 개 있지만 뭐 한 개로 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어쨌든 외곽은 연장했을 때 기준이야. 변을 연장했을 때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놓이는 각, 밖에 놓이는 을 외곽이라고 부르고.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거기 참고사항 볼까? 얘들아, 참고사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참고사항이야. 자, 다각형에서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두 개까지 그려지지만 같은 막꼭지각이므로 한 개로 볼 때가 많다. 둘 중 한 개만 생각한다. 다음은 두 번째. 요게 중요해. 바로 참고사항의 2번 동그라미 있고요. 2번 동그라미. 참고의 2번. 바로 맞습니다. 항상 내각과 외곽의 합은 180도를 이룬다라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내각과 외각을 둘 중에 하나, 얘를 외각을 본다면 내랑 외를 각도끼리 더하면 평각이니까 180도를 이루는 상황이 될 거거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플러스 외, 내각과 외각은 합치는 순간 180을 지켜줘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180도. 왜? 평각이니까. 이해돼? 이해되니? 바깥쪽 각은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돼.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일단 거기 예시상 보면은 다각형이 아닌 예시가 있어요. 육각형 모양은 닫혀 있잖아. 오케이, 다각형 맞아요. 자, 근데 저 예시의 2번 같은 경우는 열려 있죠. 열려 있는 거 보여요. 뚜껑 안 닫혔어. 문제는 다각형 아니야. 3번. 선이다가 곡선으로 둘러싸고 있으면 걔도 다각형 아니야. 마지막 4번. 쟤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는 다각형이 아니죠. 왜? 평면 도형 중에서 면에다가 그릴 수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라고 조금 부를 거라서 4번은 다각형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얘들아 2번 박스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2번 박스 바로 한 글자가 붙어. 뭐? 발을 정직하다의 정의예요. 바로 자 정다각형. 그러니까 정다각형은 이제 뭐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다각형. 그럼 정다각형은 자 우리가 다각형들 중에서 자 첫 번째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변뿐만이 아니라 각도마저, 즉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부터 정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다각형.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정삼각형은 정다각형이에요. 자 정삼각형은 이름 자체가 세변의 길이가 같고 60도로 벌어진 도형이었기 때문에 얘들은 각도 서로 같죠? 크기가. 그 다음은 길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정삼각형은 정다각형입니다. 괜찮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정다각형이 있어. 바로 정사각형 4개짜리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길이 각도가 모두 90도인 도형을 우리가 어릴 때 정사각형이라고 불렀잖아. 정사각형도 정다각형이에요. 왜?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괜찮습니까? 또 있어요. 정오각형. 우연히 길이가 모두 같고요. 각도가 같은 상황일 때 얘를 정오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은 여러 개 그릴 수 있어요. 정팔각형, 정칠각형, 정십오각형. 정다각형. 근데 여러분 정다각형에 좀 배경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니? 앞에서 배웠던 작도 기억나?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 이용해서 얘는 그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어떤 유명한 수학자가 정 17각형 17개의 둘러싼 뾰족한 도형을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로 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거든요. 그 수학자 이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요. 다시 한번 정 17각형의 그리는 방법, 작도하는 방법을 열심히 논문으로 제출하신 그 수학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힌트. 유명한 수학자예요. 힌트 없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대 수학자인데 현대라고 말하면 현대가 안 됩니다. 정 17각형의 작도하는 방법을 증명한 사람, 제시한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또 진도가 어떻게 우리 빠르니까 천천히 하자.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칭송받는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3명이거든요. 위대한 수학자 탑3 누군지 아시죠? 물론 사람들이 막 비슷한 거죠. 막. 위대한 수학자. 데카르트도 저도 좋아하는데요. 소크라테스 얘기 쳤다지 그 사람.
수학자 이름들은 뭐 엄청 많이 들어봤겠지만 주로 고전 시대 한 사람, 그다음 뭐 중세 시대 사람, 이제 현대 사람으로 최대한 뽑는데 3명까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중学때 배운 수학자긴 한데 그렇게 위대하진 않아요. 고작 그거 하나만으로 위대하다고 보여요. 피타고라스 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건 유레카를 유명하신 분이죠. 유레카. 유레카를 친 사람이 있어요. 유레카 금산슬라는 거 아니었어요? 금을 그치 친금인지 가짜 금인지 구별하는 걸 고민하다가 그 욕조에서 막 샤워하다가 소리 많이 나면서 깨달아서 막 깨달았다. 유레카가 깨달았다요. 깨달았다. 그냥 쓰는 떠올라. 말 아니었고요? 사람 이름이. 유레카 매칭을 했던 위대한 그 이과분이 한 명인데 이름이 좀 길죠.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라는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이 유레카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유레카도 있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란 것도 있거든요. 원리. 근데 그건 넘어갑시다. 아무튼 자 대학 가보실 거고. 자 근데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엄청 옛날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이고 진짜로 존재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이제는 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사람이죠. 가장 이 사람을 키워드로 말하자면 이제 사과 아닐까요? 사과? 사과. 뉴턴입니다. 뉴턴이 과학자라고 하시는 거 많은데요. 사과가 중력. 그러니까 과학자기도 하지만 수학적 업적도 엄청 많아요. 진짜 미쳤어요. 뉴턴은 수학이 최초로 미적분이라는 어떤 걸 발상한 어떤 도입한 사람도 있어요. 뭐 뉴턴의 방법도 있고 근사값 이용하는 어떤 다양한 과학적도 있지만 수학적으로도 많이 나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와 수학자 뉴턴. 그러니까 세 번째가 지금 말해요. 전치시각형을 하나로 그 사람 업적 중에 하나. 이름이 세 글자예요. 권장수? 맞아요. 저예요. 장난이고. 맞을 수 있어. 이번은 이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이제 수학의 왕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천재였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어릴 때부터 이미 두각을 발휘했어요. 저 아니에요. 저는 멍청한 진짜예요? 수학의 왕자라고 불리고 진짜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대는 인간 강사고요. 이제 가우스라는 조정식. 가우스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모를 텐데 가우스 하면 진짜 수학에서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제임스요? 제우스. 가우스. 근데 가우스의 예언은 대표적으로 이거 있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뷰티 같은 거나 출처 같은 거 보면 가우스는 이제 초등학생 때 너희보다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많이 수학이 많이 어려웠을 테니까 그 칠판에다가 맞아 칠판에다가 얘들아 이거 풀고 쉬면 돼 해서 이거 다 더해봐 1부터 1, 2, 3, 4, 5, 6, 7, 8 블라블라 해서 100까지 다 더해봐 답 내고 자 아니 그 시간 가져오는데 선생님께서 제출하시고 이제 막 쉬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뭐 몇 초 만에 그냥 바로 막 손들고 바로 말했다고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1부터 100까지 하면 5050인 거 아시죠? 5050인데 요거의 방법을 가우스 합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의 이제 가우스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쪽으로 하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유명한 게 이제 초등학생 1화. 그럼 또 뭐냐면 그냥 오만함이 끝판왕이거든. 너무 머리가 좋아서 너무 약간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했어. 오만했고. 근데 잠재적인 건 맞아. 업적이 너무 많아요. 수학자들 그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 있잖아.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얘야. 왜냐면 책의 대부분이 저 사람의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펴면은 대부분 가우스 얘기 들어가요. 그래서 가우스의 정리, 가우스의 블라블라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우스가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때인가? 이 사람도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은 좀 천재여서 어린 나이에 바로 그냥 대학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학생 다닐 때 그냥 바로 대학교 들어가 있으니 자격까지 있는 인재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 있습니다. 정십시각형의 작동법을 저 어린 나이에 또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가우스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나중에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냥 정십칠각형 작동법 하면은 막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리거든요.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냥 영상 들어주세요. 영상. 이렇게 해서 막 한 점을 찍는다, 뭐 한다 해서 영상 그리거든요. 보여주세요. 정 17부터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하나 그리시면 돼요. 아니 딱 봐도 17가 끼면 엄청 둘러싸야 돼.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더 구분해야 돼. 더 구분해야 돼. 안 네. 구분해요. 몰라. 아이 17각형 엄청 원청 생겼는데 일단 정십지각형의 작품을 제시한 사람. 근데 우리 뭐였지? 정다각형. 정다각형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까지 그리고 그 외에는 컴퓨터로 그리면 됩니다. 컴퓨터. 그러니까 얘들아 주의사항이 있다. 얘들아 정다각형은 두 가지를 지켜야 돼. 첫 번째 뭐? 변의 길이 같고 내가 두 번째 각도까지 같을 때. 변과 각도 같을 때. 근데 얘들아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정다각형이 아니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마름모 아세요? 아니요. 마름모는 정다각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르고를 마름모 같은 경우는 이런 다크사탕 모양이잖아. 내변내기 같은 도형. 근데 얘는 각도가 150도, 30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80도가 같은 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도가 다르니까 정다각형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 직사각형이라는 우리가 스케치북 모양이 있지. 스케치북. 얘도 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별얘기를 왜냐면 각도는 같지만 90도 반듯한데 길이가 달라요. 이것도 정다각형이 아닌 거. 정다각형은 아주 완벽한 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일단 두 번째 옆에 거 볼까? 89쪽. 그러니까 89쪽은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모든 다각형은 적당한 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자 다각형의 여러 가지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다각형의 자 대각선이란 걸 배울게요. 대각선. 자, 얘들아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볼게. 자,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사각형을 대충 들어볼게. 사각형이야. 얘들아, 사각형이면 자, 한 꼭지점당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ABCD가 있으면 사각형 모양인데 한 꼭지점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점을 자로 연결하면 얘를 이제부터 사람들은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대각선. 대각선의 정의가 뭐라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연결 안 되어 있는 점을 자로 연결해서 생기는 걸 하나의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대각선도 그릴 수 있어. 뭘까? 얘 말고 얘 여기서 B에서 연결 안 되는 찾으면은 여기 연결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찍 그으면 얘도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대각선은 여러 개. 대각선은 여러 개. 한 꼭지점당 연결 안 되는 게 오케이? 자, 마찬가지야. 얘들아 오각형도 한번 그려볼게. 오각형. 자, 오각형도 대각선 여러 개 그릴 수 있어. 해보자. 어디에서? 자, 기준을 외우세요. 한 꼭지점 당이. 자, 얘부터 해볼게. 점을 찍을게. 이 점에서 연결 안 돼 있는 곳을 연결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쪽이랑 이쪽에서 두 번 그릴 수 있죠. 1, 2. 됐습니까? 그 다음 안 끝났어. 이번엔 점프해서 여기 점도 있어. 한 꼭지점 당. 여기서도 대각선 그릴 수 있다. 연결 안 돼 있는 곳. 그래서 찍과 찍 이런 식으로 찍고 하면은 더 이상 더 그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각선 완성. 그래서 대각선 여러 개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자, 질문은 이거야. 대각선의 개수에 규칙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대각선의 개수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꼭지점당 에서라고 할게. 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충분히 규칙이 보일 거예요. 몇 개일까? 자, 근데 보자. 자, 우리가 사각형이면 자, 다시 한번 볼게. 사각형인 경우는 대각선을 A를 기준으로 그으면 A 기준에서 그으면 한 개밖에 못 긋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각형 세계에서는 오각형은 한 꼭지점 여기를 A라고 잡을게. 한 꼭지점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을 그으면 보이니? 여기랑 여기니까 두 개까지 그릴 수 있지. 자, 그럼 이게 육각형이면 한 꼭지점당 연결 안 된 곳을 그으면 하나 레이저를 쏘면 세 개까지 그릴 수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냐면 사각형인데 한 개만 그릴 수 있네. 오각형인데 두 개 정도 그릴 수 있나 보다.
육각형이니까 3개 그릴 수 있대. 그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보면은 바로 우리가 만약에 n각형이라고 치면 사각형, 오각형, 칠각형, n각형이면 그때 n개짜리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바로 n-3 공식이에요. 자, n-. 자, n 빼기 3입니다. 왜냐면 주어진 전체 개수 3개 적게 나와요. 주어진 개수에서 3개 적게. 3개 적게. 이유는 뭘까? 증명도 어렵잖아. 그 자신이. 맞아. 이미 책이 자신이 잘 돼 있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얘들아, 대각선의 뜻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그는 거잖아? 얘들아 생각해 보면은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예를 들어보면은 육각형이야. 자, 근데 이미 어차피 얘들아 한 꼭지점을 결정하면 하나. 그리고 이미 여기랑 여기는 변으로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새롭게 그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꼭지점 전체 개수 중에서 자기 자신과 그 양옆에 붙은 2개를 더 빼면 하나, 둘, 셋 3개를 빼주면 남은 애들은 다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과 양옆에 있는 꼭지점을 제거하면은 그 남은 애들은 그을 수 있는 자리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뭐다? 뺀 만큼 셀 수 있다는 거야. n 빼기 3. 이해돼? 여기서의 3의 뜻이 뭐라고?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3의 뜻. 자신과 자기 자신과 옆에 양옆. 왼쪽과 오른쪽. 옆. 그래서 옆과 옆과 자기 빼면은 남은 개수만큼 그릴 수 있다. n 빼기 3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신과 양옆을 빼. 그럼 남은 애들이 대각선이야.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n-3 공식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n-3.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우리끼리는 대각선의 총개수라고 부를게. 총합. 모두 총개수. 그럼 대각선의 총개수도 공식이 있을까? 자, 이건 한 개밖에 안 갖고 한 꼭지점이니까. 근데 한 꼭지점 말고 모든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빠짐없이 그으면 얘는 2개까지 그릴 수 있어. 얘는 별 모양 보이십니까? 대각선 여러 개. 5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여러분들 사실상 이거 주한 테스트 보면서 맨날 썼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자, 대각선들의 경우 그거 안 되겠냐? 한간. 좀 밋밋하네. 어쨌든 자, 대각선들을 바로 셀 수 있는 공식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먼저 공식을 쓰고 볼게요. 자, n 곱하기 n-3 나누기 2라는 공식입니다. 자, n 곱하기 n-3 나누기 2분의 n 빼기 3. 이 공식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증명하자. 자, 보자 얘들아. 자, 꼭지점들한테 순서를 매겨볼게. 자, 여기 지금 육각형이 있어. 오각형으로 하자. 귀찮아니까. 자, 오각형이 있어. 자,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이 있다고 치자. 자, 이 오각형에서 대각선을 그릴 때 해보자. 첫 번째. 꼭지점마다 번호를 매길게. 1, 2, 3, 4, 5. 자, 대각선 그린다. 첫 번째. 얘들아. 1번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 개야? 2개. 자기 자신과 양옆을 제외하면 따당. 아까처럼 n 빼기 3이니까 2개 나오겠지. 1번 자리에서 그을 수 있는 거 2개 있어. 따당이야. 자, 그 다음은 이제는 1번을 버리고, 1번보다는 이제 2번을 주인공으로 볼게. 2번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도 자기 자신과 양옆 제외하면 따당이야. 2개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자, 세 번째. 3번 꼭지점에서 달려간 다음에 대각선을 그으면 일단 그어져 있지만 그냥 3개. 하나, 둘. 자기 자신과 양옆을 뺀 것만 그린 거야. 모두 2개야. 마찬가지로 4번 꼭지점에서 해볼게. 4꼭지점. 그리고 4번을 달려간 다음에 여기서 자기 자신과 양옆을 제외하면 얘만 제외하면 또 2개가 세죠. 자, 그다음 마지막 5번 자리에서 5번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과 양옆을 제외하면 당 되셨습니까? 빠짐없이 센 거예요. 모든 선들. 근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두 개, 저거에 두 개, 쟤에 두 개씩 일정한 수가 반복되고 있잖아. 두 개. 근데 세는 과정에서 겹치는 게 있죠. 잠깐만. 세고 셌을 때 겹친 게 몇 개 있지. 이해돼? 예를 들어 요 선을 셀 때 땅 두 번씩 셌잖아. 이해돼?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얘들을 똑같은 수를 다 더한 다음에 두 개 총 10개라고 인정하고 겹친 게 두 개씩 있으니까 하나로 세기 위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라는 게 이 공식의 원리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봐. 이 앞에 있는 거의 의미가 뭐야? n의 의미. 얘는 그냥 꼭지점의 개수예요. 꼭지점이 10개, 15개, n각형. 꼭지점이 n개 있을 텐데 한 꼭지점당 자기 자신과 양옆을 빼서 선을 그으면 n-3개를 그릴 수 있다가 아까 전 단계에서 증명했잖아. 그러면 그 꼭지점과 그 선들의 개수를 곱하면 모든 선들이 다 튀어나오겠지. 반복되잖아. 둘 2가 5번. 그래서 마찬가지로 n-3이 n번 반복될 거라고. 근데 그거를 두 번씩 겹치는 게 있으니까 나누기 하면 세진다. 그래서 2분의 n-3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필수 공식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외울 수 있겠어? 대각선의 개수는 뭐야? 바로 이거 n-3 발음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발음 2분의 시작해. 2분의 n 바로 열고 n 빼기 3. 됐습니까? 한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내가 한 대각선을 이렇게 한 대각선은 얘는 n-3 이 두 가지 공식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얘들아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 개수는 좀 뒤로 갔나? 저건 일단 합시다. 자, 좋습니다. 다음 주 넘겨볼 거야. 얘들아 일단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자, 그 중에서 내가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일단 다각형이 뭔지 뜻부터 알아야 돼. 여러 가지 선분을 둘러싸이는 도형을 다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한번 1번부터 그림을 그려봤을 때 다각형 느낌으로 나오는 건 무슨 걸 보일까? 그 다각형의 이름에서 3을 빼주면 한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각선은 2분의 n-3이라는 분수 공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빠르게 짜면 답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들아 1번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 되는 아이들 몇 개 있어? 바로 사다리 꼴은 다각형 맞죠? 사다리 꼴이니까 이거는 대각 접해 있죠.
니은은 삼각 기둥은 입체 도형이야. 안 돼. 디귿은 원이니까 곡선이야. 탈락. 정확형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를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2번. 다음 다각형에서 각 B의 두 글자. 외곽이 나왔어. 외곽. 외곽이라는 건 그 바깥쪽 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더했을 때 180도가 되려면 1번 같은 경우는 145도. 두 번째 거는 외곽이니까 180에서 뺀 수 70도라고 연상하시면 외곽이 잘 구해진 겁니다. 그러면 3번은 올바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말 그대로 안 돼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반드시 정사각형이다. 이거는 됩니다. 왜냐면 세 변의 길이 같은 순간 컴퍼스랑 눈곱 없는 자리가 같으려면은 이게 각도까지 60도가 된다는 건 뭐 정사각형이니까 되고요. 두 번째, 내 내각의 길이 같은 삼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얘는 틀린 말입니다. 내 내각이 같은 도형은 예를 들어 직사각형도 돼요. 직사각형 내각이 90도. 정사각형 아니죠. 그래서 탈락. 3번.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 길이만 같다고 해서 각도까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각도라는 것도 같을 필요는 없어. 다를 수 있어요. 4번. 4번은 이제 각각의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어렵지 않죠? 6과 12각형이니까 9개까지 그릴 수 있어. 5번. 5번은 총대각선 공식이다. 총대각선, 모든 대각선. 그러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실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4? 네? 14개. 2분의 n 14각형에 n-3 하시면 되기 때문에 7이 되게 2분의 7 빼기 3이라고 적고 괄호 안쪽부터 빼면은 7 빼기 3 하니까 7, 4에 28인데 나를 입혀자면은 14개 그릴 수 있다가 1번이 정답이고 2번도 마찬가지로 2분의 13 빼기 3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65개가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n자리에 각형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얘들아, 확인 문제 1번 집에서 해서 읽고 해보기 어렵잖아요. 확인 문제 2번 제목은 뭐냐면, 그죠? 말로 하고 너가 할 거야. 확인 문제 2번의 위에 건 사각형의 안쪽과 바깥쪽, 내각과 외곽이라는 단어.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보이니? 3번은 어떤 주제야? 사각형. 정이라는 말이 붙었어. 발이라는 건 두 개를 달아야 돼. 길이도 같고 각도도 같은 바른 도형은 정사각형 정사각형들. 다음은 4번 같은 경우는 꼭지점에 있을 때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n-3 또는 2분의 n-3이라는 공식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5번, 6번도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는 도형들을 추측해낼 수 되셨습니까? 네. 1, 4쪽까지가 일단은 수요일까지 숙제입니다. 괜찮나요? 어디까지? 94초. 그 다음은 RPM까지 숙제가 좀 많죠? RPM도 한 단원. RPM도 있잖아. 한 단원씩인데 그거 잘 보면은 이게 유형 1, 유형 이렇게 있어서 몇 쪽까지는 애매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애들 8쪽이 RPM의 첫 개념 설명 문제 나오거든? 근데 한 단원이니까 보면 이번 숙제 같은 경우는 수석이 날까지 하니까 13, 14, 15, 16, 17, 18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또 해보세요. 19쪽, 20쪽, 21쪽까지 21쪽까지요? 21쪽까지가 수요일까지